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올해 슈드의 첫 배당금 발표 소식을 보면서 믿음이 전보다 더 강해진 바리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1분기 주당 배당금은 0.2488로 주식 분할 전후로 계산하면 주당 0.7464, 즉 24년 1분기 대비 22%나 배당금이 상승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작년 1분기 2.4% 상승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지라 이번 놀라운 성과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슈드 1분기 배당금 인상을 기념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축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종목 현황은 리밸런싱 하기 전 종목으로 1분기 배당금은 리밸런싱 전 종목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는 2015년 이후 배당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이번 성과는 1분기 역사상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고, 이보다 높았던 2019년과 2020년을 보면 역대 최고 배당 성장률 1등과 2등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이른 김칫국이지만 올해는 역대 세 번째 배당금 인상률을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년, 20년을 보면 1분기에 높은 성장을 보여준 이후 2분기에는 다소 낮은 성장을 보여주었다가 3분기 혹은 4분기에 다시금 잠재력을 터뜨려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 2분기에 혹여나 높은 성장을 보여준다면 올해는 정말 슈드에게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아있는 2, 3, 4분기에 평균치의 성적을 보여준다 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15.6%의 성장을 해내는 결과이므로 올해 시작이 너무나 좋았기에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슈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슈드의 종목별 순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다음의 표는 3월 21일 기준으로 지난 4분기 대비 슈드 내 비중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배경은 순위가 상승한 종목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중이 상승한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보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많이 위치하는데 이 중 에브비와 암젠, 코카콜라가 두 자릿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들만 추려보면 시스코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산업재, 경기소비재, 금융, 에너지 섹터가 다소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 구분을 통해 25년 1분기는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강했던 반면 경기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경기 소비재, 산업재 섹터는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가 약해지면 이를 생산하는 산업이 타격받고 공장에서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돈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하는 건 경기와 연관성이 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종목 두 개가 눈에 띄는데 로키드 마틴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상승했고 시스코 시스템은 주가 상승에도 비중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슈드가 로키드 마틴을 추가 매수했으며 시스코 시스템은 매도했다는 것인데 해석해보면 슈드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 방산업의 미래를 좋게 보았고 협업이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를 파는 시스코는 상대적으로 국가 간 협력이 약해지면서 미래를 다소 나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슈드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1분기 배당금 인상 내역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배경은 2분기부터 사라지는 종목들이고 상승률의 빨간색은 5%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정리하면 5% 이상 성장한 종목은 7종목이며 이 중 페이첵스와 패스트널이 10%대로 준수한 성장을 보여주었고 4에서 5% 구간은 6종목, 3% 이하는 10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외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배당 성장률이 2% 구간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이점으로 포드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본 배당금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포드는 2023년부터 1분기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배당금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찍힌 것인데 포드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는 경기를 타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드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급된 배당금이 줄어든 것에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현 시점에 저점 매수로 접근해 볼 종목 두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25년 1분기에 두 자릿수 주가 하락을 보여준 종목은 총 5종목이고 이 중 리밸런싱 과정에서 편출된 USB와 MTB를 빼주면 로키드 마틴, 홈디포, UPS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UPS를 제외하니 록히드 마틴과 홈디포가 남았습니다. 먼저 록히드 마틴입니다. 배당 수익률로 현재 위치를 보면 록히드 마틴은 시가 배당률 3%에 근접하면서 확실히 저렴한 구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컨센 대비 2.5% 하락, 주당 EPS는 14.3% 상승했고, 곧 다가올 4월 2분기 실적 발표 컨센이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 세계 분쟁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고,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천천히 모아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전통 무기 체계인 전투기 분야에서 계속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과 무인 무기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록히드 마틴이 이러한 시대 변화를 잘 따라가는지 추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홈디포는 현재 시가 배당률 2.5% 구간으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인 3%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보아도 컨센 대비 매출과 EPS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이 전보다 좋게 예상되고 있기에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된다면 주택 시장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에 계속 주가를 추적하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때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슈드의 25년 1분기 배당금 22% 상승을 기념하며 내용을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2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기대를 조금 내려놨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